수구벤타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 대외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도 연관해서 좀 찾아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 정치적 리스크로 가겠는데요. 뭐 솔직히 좀 치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미국의 시캐스터와 이탈리아 총선인데 시캐스터 말도 어렵지 않습니까?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이 되겠고, 이탈리아 총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긴축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까봐 무서운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캐스터라고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타협이 없이 발동이 돼버리면은 미국의 중요한 정부 서비스가 끊어집니다.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들어본 적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침에 보니까 이탈리아 총선 관련해서도 국내 모 포털 실시간 급등 단어 2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남은 나라에 너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캐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이탈리아 하원 같은 이탈리아의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가 악재도 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호재도 됩니다. 상당히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탈리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지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또 긴축을 추진해온 이 기조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는데, 유럽의 위기가 불거져 나오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버리죠.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서 너무 엔화가 약세로 가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보니까, 주가가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유럽의 위기가 와서 안전자산인 안전자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게 낫지 않을까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마침 와버렸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리긴 하지만은 분명히 좀 아쉬운 측면은 있죠. 엔화가 단기적으로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게 유럽의 위기 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 일시적으로 우리 증시에 거꾸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호재가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 20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가져왔던 게 뭐냐면은 대규모 환매입니다. 국내 기관에. 투신권으로 환매가 나오는 게 거의 2000포인트 올라가니까 4천억 이상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또 보니까 1500억 가까이가 또 나왔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굉장한 기관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 환매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또 낮아지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좀 약해진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지금 악재 속에도 호재는 있게 마련인데,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 말씀드리지만은 정치라는 게 나라를 말아먹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참 잘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슈 속에서 지금 매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의 어떤 흐름에 기조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그림 하나를 지난 며칠 전에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국적별 외국인 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중국 때문에 이거 그림을 보여드렸죠.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림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수치에 에러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정정한 그림을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영국계 자금을 우선 보겠는데, 보통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가 본사를 영국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상당히 단기적이죠. 과격하고 단기적인데, 보시면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대규모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자금이 있고, 반면에 미국계 자금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조 자체가 중요한데, 이 당시에 이제 미국 등급이 내려갈 때 하락했다가 다시 12년 초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매도세로 계속 나오다가 다시 최근에 대규모로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중국계 자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국면마다 이렇게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점. 국적별로 본다 그러면은 자금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럽의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외국인 매매가 매도로 대규모로 나오느냐 아니면 그 기조를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오늘은 업종별로 어떤지 좀 묶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늘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수급 자체는 그다지 뭐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어떤 그 위기감이 좀 불거졌지만은 갑자기 대규모로 뭐 바뀐다든지 그런 건 없죠. 다행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건 모두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약세를 보이지만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보험, 운수 장비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지만은 화학증권, 운수창고 쪽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그다지 뭐 특징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OCI 정도가 보이고 증권주 보이고요. 우리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현대상선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다시 갑자기 매도로 돌변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흐름 자체가 뭐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뭐 금융, 화학, 보험,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와 이제 의약품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떤 큰 기조의 어떤 흐름은 보이지 않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이제 하단에 있는 2순위에 있는 어떤 그 종목들, IT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오전에는 그다지 매매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약하고요. 락앤락이나 현대 그린푸드 등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급락을 가져왔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내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물론 엔화가 부러진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내성은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워봐야 할 텐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는 큰 변화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존의 어떤 매매의 어떤 흐름, 그 전술 자체는 큰 변동이 없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분할 대형 정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코스닥 우위 장세, 그러니까 시장이 거래 시장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꺾이는 흐름 보여도 중기적인 흐름에는 아직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장 자체가 완전히 부러진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쪽에 계속 중심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오후까지 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매매를 보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